자, 수업을 하기 전에 수업에 대한 거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수업 진행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 수업은 중등과학 수업이고요. 1교시가 물리, 2교시가 화학 해서 2시간씩 총 4시간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쌤 이름은 김예리라고 하고요. 전화번호 하나 알려줄게요. 예리. 그 얘기만 지금 수백 번째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화번호 저장해 놨다가 혹시 필요할 일 있을 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수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1일 테스트를 볼 거예요. 1일 테스트는 매 시간마다 보게 될 거고 한 10문제 정도 낼 겁니다. 문제 유형은 전부 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책에 나와 있는 문제 유형 그대로 문제를 낼 거고요. 그 다음에 1일 테스트 커트라인 점수가 있어. 커트라인은 70점. 10문제 중에 70점이면 7개를 맞아야겠죠. 만약에 70점보다 점수가 낮게 나왔다 그러면은 재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재시험이 걸릴 경우에는 해당 수업에 남아서 재시험을 보고 가거나 아니면 시간이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일찍 와서 재시험을 볼 겁니다. 근데 재시험을 봤는데도 70점이 안 됐어. 그러면은 클리닉이 있어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평일이나 주중에 쌤이랑 같이 날짜 잡아서 1대1로 보강하는 거라고 쉽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70점을 넘겨야지만 커트라인 통과되니까요. 매주 복습을 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숙제가 안 돼 있을 경우에도 숙제를 안 해오시면은 남아서 숙제를 하고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숙제도 반드시 해와야 되고요. 그리고 1일 테스트 말고 중간중간에 큰 시험이 하나 있어요. 중간평가와 기말평가. 이거는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중간평가는 중간에 보는 거, 기말평가는 맨 마지막 시간에 보는 거. 그래서 중간평가는 앞에서부터 그 날까지 배운 거 총 보고요. 기말평가는 그 다음부터 맨 마지막 시험까지 배운 거를 시험해 볼 거고 얘는 20문제 정도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커트라인은 70점. 그래서 6개까지 틀릴 수 있고 그거보다 많이 틀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재시험 혹은 클리닉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계약했죠? 계약하게 되면은 중등과학 지금 혹시 중2인 사람? 중3인 사람? 없군요. 오케이.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얘기해줘야 되지? 그리고 만약에 결석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학원이나 아니면 쌤 번호로 미리 연락을 주셔야 되고 오늘 만약에 뭐다, 토요일날 뭐다 그러면은 똑같은 수업이 또 일요일날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수업으로 대강을 오거나 아니면은 수업 끝나고 영상 보강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수업했던 거 쌤이 지금 뒤에 다 영상 찍고 있거든요. 매 시간마다 영상 찍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 보고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에 와서 시험 보고 혹시라도 뭔가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은 클리닉 잡을 거예요. 영상 보강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결석을 하게 되면은 대강을 할 건지 아니면 영상 보강을 할 건지 미리 알려주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석하게 되면은 미리 쌤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네. 저기 2609죠. 2609. 전화번호 269. 있어요? 이제 수업 시작해도 될까요? 네, 수업은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나갈 내용은 1강 10페이지. 응? 파란색 책, 물책. 근데 책 없으면 어떡해요? 책 없으면 미리 얘기하면 프린트 나가요. 저 책 없어요. 미리 얘기해줘야지. 여기서 사기로 한 거
안 들고 온 거야? 네. 그럼 뛰어서 하면 돼요. 어? 아니 여기 서쪽 롯데마트 옆에 있어요. 아니 책을 샀는데 안 들고 온 거 아니야? 아니, 책을 안 샀어? 네. 그럼 여기서 사. 알겠지? 아니, 무슨 책인데요? 이 책. 어. 적어 놓을게요. 여기서 사는 거라고. 나중에 결정하면 됩니다, 이거는. 네. 자, 10페이지 펴시면은 힘 나와 있는데 1강이랑 2강에 걸쳐서 총 4가지의 힘을 배울 거예요. 힘에는 첫 번째 중력, 그 다음에 탄성력, 그리고 마찰력, 부력까지 해서 총 4가지 힘 배울 거고 오늘은 3개까지만 마찰력까지 나갈 겁니다. 자, 물리를 하기 전에 물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부터 기호가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나왔듯이 힘 이거는 한글이죠. 근데 이 한글은 외국에 나가면은 못 알아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공통으로 쓰는 거를 기호라고 하고 각각의 물리량, 힘 같은 물리량들은 다 기호를 가지고 있어요. 힘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force 해서 기호 F로 써요. F. 근데 이 기호랑 뭐가 헷갈리냐면 단위가 또 있어. 단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힘 말고 시간으로 먼저 해요. 시간. 시간은 기호로 t를 써요. t. t라고 하면은 얘는 시간을 의미해. 시간. 근데 얘는 단위는 시간의 단위. 초, 분, 시 이런 거 있죠. 초는 세컨드, 세크를 쓰고요. 분은 미닛, m을 쓰고요. 시는 hour, h를 써. 지금 보면은 기호도 알파벳이고 단위도 알파벳이야. 그래서 이게 기호인지 단위인지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모든 물리량이 나오면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기호랑 단위 먼저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게 기호고 어떤 게 단위인지. 자, 그래서 얘를 나타내려면 자, 만약에 어떤 친구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걸린 시간이 3초가 걸렸어요 라고 표현할 때는 시간이 3초가 걸렸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얘는 기호, 얘는 단위. 알겠죠? 기호는 시간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단위는 뭐야? 우리 물리량 나타낼 때 어떤 단위를 사용하는지 그거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호를 일단 소개를 해줄게요. 많이 나오는 거. 시간은 t고요. 그 다음에 질량. 적어 놓으세요. 질량은 m. 단위는 그램이나 혹은 킬로그램. 그램이나 킬로그램. 이때 킬로라는 거 적혀있죠? 킬로. 1킬로. 킬로는 천을 의미해요. 천. 그래서 1kg이라는 거는 킬로 대신에 천을 넣으면 돼. 1000g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동거리. 이동거리는 기호 S로 표현하고요. 단위는 미터나 킬로미터. 그럼 얘도 1km는 몇 미터라고 하면 돼? 1000m라고 하면 되죠. 킬로 대신에 1000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배울 힘. 힘은 아까 말했듯이 기호 F. 그 다음에 힘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 과학자. 뉴턴이라는 과학자. 그래서 뉴턴의 n을 따와서 단위는 뉴턴으로 사용해요. 뉴턴. 뉴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물리량 나올 때마다 기호랑 단위 설명해 주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기억해 줍시다. 자, 첫 번째로 힘을 할 건데요. 우선 힘의 정의 먼저 볼게. 물리에서 말하는 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힘이랑 조금 용어가 달라요. 물리에서 말하는 힘은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쓰게 됩니다. 즉, 힘이 작용하면은 그 물체의 운동 상태
근데 우리가 보통 물체 운동 상태 얘기할 때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 빠르기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냐, 방향을 같이 나타내요. 따라서 그 물체에 힘이 작용했어. 그럼 그 물체는 빠르기가 변하거나 혹은 방향이 변하게 돼요. 힘이 작용하면. 그러면 힘이 작용을 안 했어. 힘이 0이야. 그럼 운동 상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힘이 0이면은 F가 0인 경우에는 운동 상태 변하지 않아요. 운동 상태가 일정하다. 그래서 힘에 대해서 우선 조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힘을 나타낼 건데 힘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 지금 이 물체에 힘이 10N이 작용하고 있어요 라는 거를 내가 나타낼 거야. 그때는 우리 화살표로 나타낼 거야. 이제부터 힘은. 자, 힘을 나타낼 때 화살표. 이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있지? 힘이 작용하는 지점에 점을 찍어요. 이 점을 우리는 작용점이라고 불러요. 힘이 작용하는 지점, 작용점. 그리고 나서 힘의 방향은 화살표로 나타낼 거야. 이 화살표가 힘의 방향. 힘의 방향 나타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의 길이로 힘의 크기를 나타낼 거예요. 얘가 지금 10N이야. 그럼 5N을 나타내려면은 절반 정도로 그려주면 되겠지. 길면 길수록 힘이 큰 거, 짧을수록 힘이 작은 거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을 표시할 때는 작용점 찍고 방향으로 화살표 긋고 그때 길이는 힘의 크기로 길이 나타내면 된다. 세 가지가 힘의 3요소라고 해요. 힘의 3요소. 여기까지 했어? 따라왔어? 그럼 이제 힘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중력. 중력이라는 거는요, 무거울 중, 얼마나 무겁냐, 힘력, 힘을 나타낸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물체마다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는 건데요. 네, 이거 다 쓰는 거 맞죠? 다 써도 되고요. 네, 쓰면 좋죠. 중력은 지구와 물체 사이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한테도 지금 중력이 전부 다 작용하고 있는 상태죠. 우리 지금 중력 작용하고 있어요. 자, 중력을 나타낼 건데 항상 힘을 나타낼 때는 크기도 중요해. 당연히 힘의 크기 중요하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방향이에요. 나중에 물리가 어려워질 거야. 이제부터 물리가 어려워질 건데 그때 물리가 어려워서 잘 못하는 친구들은 방향을 잘 파악하지 않기 때문이야. 항상 크기 먼저 생각하려고 해요. 항상 운동할 때도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생각해.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방향을 먼저 생각할 거야. 그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먼저 생각할 거야. 힘도 얼마나 크기인지도 중요해. 근데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물리량은 방향 먼저 파악.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 지구 위에 사람이 서 있어. 그럼 이때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요?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 아래쪽으로 작용을 해. 근데 그렇다고 중력을 아래 방향으로 해버리면은 여기에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있잖아. 이때 중력은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지구와 물체 사이에는 항상 중력이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력의 방향은요, 무조건 지구 중심 방향.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력은 사람마다 크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중력을 어떻게 구하냐면
뭐냐면 중력 F는 사람이 무거울수록 중력이 커지고 사람이 가벼울수록 중력이 작아져. 질량에 비례해요. 질량 곱하기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물체를 떨어뜨려요. 쌤이 이 분필을 바닥에 떨어뜨릴 거야. 얘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보세요. 처음에 지금 정지하고 있지? 진짜 안 부러져요? 부러질 거예요. 아 선생님이 샀을 것 같아요. 부러져도 돼요. 아, 또 있군요. 또 있어요. 네, 이제 보내줍시다. 얘 이제 정지하고 있죠. 운동이 이렇게 운동을 했어. 얘 점점 느려질까 빨라질까? 빨라지죠. 빨라져. 방향은요? 아, 지구 쪽으로. 아래라고 하면 안 되죠? 지구 쪽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지. 무조건 중력이 작용하면은 힘 때문에 빨라지는 운동을 해요. 빨라졌다. 그래서 중력 때문에 운동할 때 빨라지게 되는데요. 그 빨라지는 정도, 얼만큼 빨라지냐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가속도예요. 자, 우리가 공부할 때 가속도가 붙었다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어? 가속도 그런 적 있어. 속도가 붙였던 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해? 자, 가속도라고 하는데요. 가속도라는 거는 1초에 얼만큼 빨라졌냐? 그게 가속도야. 만약에 가속도가 3이에요. 라는 거는 1초에 속력이 3만큼 빨라졌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중력 때문에 물체들은 가속도를 가지게 돼. 근데 이 가속도 중력 때문에 생긴 거지? 중력 가속도라고 해요. 중력 때문에 만들어진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 근데 원래 가속도는 기호로 나타낼 때 A로 나타내. 가속도의 기호는 A야. 근데 중력 가속도만 특별히 기호를 다른 걸 쓸 거예요. 얘는 G를 쓸 거예요. G. 근데 정의는 똑같아요. 알겠죠? 원래 가속도는 A를 쓰고요. 중력 가속도는 G를 써. 근데 봐봐. 중력 가속도의 기호가 G지. 근데 질량의 단위도 G야. 헷갈리겠어? 안 헷갈리겠어? 헷갈려요. 두 개는 똑같이 생겼지만 달라. 얘는 중력 가속도의 기호고 얘는 질량의 단위야. 쟤는 읽을 때 G라고 읽어야 되고 얘는 읽을 때 g이라고 읽어야 돼요. 쓸 때만 똑같아요. 그래서 기호랑 단위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거 있어. 질량의 기호는 M이야. 시간의 단위도 M이야. 얘 M이라고 읽어요. 얘 미닛이라고 읽어요. 다르죠? 그래서 기호랑 단위를 주의하라는 거랍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중력 때문에 생긴 가속도 G라고 쓰는데요. 이때 중력 크기 구할 때 중력 가속도가 들어갑니다.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렇게 하면은 중력 구할 수 있어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력 가속도는 모든 물체에 동일하게 작용해요. 쌤한테도 중력 가속도 G만큼 작용하고 너네들한테도 중력 가속도 G만큼 작용해요. 중력 가속도는 물체마다 달라지는 값이 아니야. 모든 물체는요 똑같은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고 이때 중력 가속도 얼마냐면 9.8 m/s 제곱이라고 하는데 얘는 단위예요. 단위. 나중에 운동할 때 조금 더 설명해 줄게. 중력 가속도는 9.8 즉 1초에 속력이 9.8씩 빨라져요. 모든 물체. 알겠죠? 근데 질량은 물체마다 똑같아요. 내 질량과 너네 질량 똑같아요? 다르죠? 얘는 물체마다 달라요. 그럼 중력이 물체마다 달라지는 이유는 중력 가속도가 아니고 질량 때문에 달라지는 거지. 물체마다요 중력 가속도는 동일해. 근데 중력은 달라. 다시 중력 가속도는 모든 물체 다 동일해. 하지만 질량이 다르니까 중력은 모든 물체마다 다 달라요. 알겠죠? 그럼 질량이 같은 물체는 중력 어떨까?
같겠죠. 질량이 달라도 중력 가속도는요? 다 같다 그랬어요. 중력 가속도는.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중력의 크기 구하는 방법 해봤는데 여기서 한 개 더 중력을 똑같은 말로 나타내 볼 거야. 중력이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무게야, 무게. 몸무게 할 때 그 무게 있죠? 무게. 중력이랑 무게는 똑같아. 그럼 무게랑 질량은 똑같아? 다르지. 무게와 질량은 다른 물리량이에요. 질량은 얘는 어디에서 재든 다 똑같아요. 언제 어디서든 동일. 즉 달에서 질량을 재던지 지구에서 질량을 재던지 얘는 다 똑같아. 질량은. 근데 무게는 지구에서 재는 거랑 달에서 재는 게 달라져. 왜 달라질까? 질량이 똑같은데. 중력 가속도. 그렇죠. 행성마다 중력 가속도는 달라. 달의 중력 가속도와 지구의 중력 가속도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달과 지구의 무게는 달라져요. 무게와 질량 한 번 더 볼게요. 질량은 항상 동일. 어디에서 되든지 질량은 동일하고요. 무게는 달라짐. 질량의 기호 뭐였어? 기억. 질량의 기호는 N. N. 그럼 무게 기호는 뭘까요? 킬로그램. 무게의 기호 F. 얘는 힘이랑 똑같으니까 F. 또 헷갈려. 벌써 헷갈려져. 벌써. 자, 그러면 질량의 단위는요? 질량의 단위는요? N. N. 킬로그램. 킬로그램. 그램 혹은 킬로그램. 여기 했잖아. 우리 했잖아. 질량의 기호랑 단위 했잖아. 무게의 단위는요? N. 아닌데. N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뉴턴이라고 읽어야 돼요. N이라고 하면은 기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뉴턴이라고 읽어야 돼요. 자, 질량의 기호는 M, 단위는 그램, 킬로그램. 무게는 힘이랑 똑같다고 했죠? 중력이랑. 기호는 힘 F, 단위는 뉴턴. 다르죠? 그래서 무게 어떻게 구한다고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얘는 중력이랑 똑같으니까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얘를 기호로 나타내 볼게요. 질량의 기호는 M이었고요. 중력 가속도의 기호는 G. 질량은 기호 M, 무게는 mg. F는 똑같은 말로 mg. 이해돼? 질량은 m, 무게는 m에다가 g, 중력 가속도 곱한 거 mg. 알겠죠? 그래서 질량은 항상 동일하다 그랬고 달에 가서 내가 무게를 재볼 거야. 달에 가서 무게를 재면요, 얘는 날씬해 져요. 질량이 아니 지구의 무게의 6분의 1. 지구에서 내 몸무게가 60kg야. 그러면은 달에서 가면은 내 몸무게는 10kg밖에 안 돼. 그래서 무게는 달에서는 6분의 1로 줄어들어요. 중력 가속도가 작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두 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네. 그렇다면 문제 좀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12페이지.
다 했어. 됐어요? 기다리세요. 근데 어떻게 됐던 거예요? 12페이지만.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자, 다음 맞춰볼까요? 네. 1번에 힘, 2번에 가 힘의 크기, 나 힘의 작용점, 다 힘의 방향. 3번에 남쪽으로 15N. 그냥 아래 쓰고 그 옆에 괄호 치고 남쪽이라고 썼고 그리고 15 뉴턴이라고 썼는데 맞아요? 뭐라고요? 아레스. 아래 쓰고. 괄호 치고 남쪽이라고 쓰고 맞아요. 그리고 15 뉴턴이라고 썼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4번에 가 비, 나 이. 5번에 OOOX. 6번에 기억 리을.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11페이지로 와봅니다. 자, 11페이지의 두 번째 힘, 탄성력을 볼게요. 자, 탄성력은 보통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하고요. 용수철에 내가 잡아당겼어. 그리고 통 놓으면 얘는 다시 돌아가죠. 반대로 내가 용수철을 압축시켰어. 그리고 나서 놓으면 얘는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죠. 그때 그 힘을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성력이란 물체가 변형되었을 때, 변형시켰을 때 원래대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오려는 힘. 얘도 힘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F 기호 단위는 뉴턴. 기호 F 단위 뉴턴. 힘은 전부 다 기호 F 단위 뉴턴. 자, 용수철이 이렇게 있어. 내가 이 용수철을 잡아당길 거야. 이렇게 용수철을 늘렸어요. 그리고 나서 놓으면은 얘 어디로 가? 안 끝나. 힘의 작용점. 얘 이렇게 늘렸다가 통 하고 놓으면 다시 통 하고 넘어가죠. 이때 이 용수철이 되돌아가는 이 힘을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야. 용수철 되돌아가죠. 이때 되돌아가는 힘을 탄성력. 그럼 이때 탄성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왼쪽. 왼쪽. 탄성력의 방향은 왼쪽 방향이에요. 근데 내가 얘를 이번에는 눌렀어. 얘를 이렇게 압축시켰어. 그리고 나서 손을 떼면 얘 어떻게 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다시 흰색처럼 돌아가요. 그럼 이때는 탄성력이 어느
내가 운동을 오른쪽으로 시켰어. 오른쪽으로 시켰어. 그럼 탄성력은 왼쪽으로 작용해. 내가 운동을 왼쪽으로 시켰어. 그럼 탄성력은 오른쪽으로 작용해. 그럼 내가 용수철을 매달았어, 천장에. 그리고 나서 얘를 아래로 내가 잡아당겼어. 그럼 탄성력의 방향은 위쪽. 그럼 내가 얘를 눌렀어. 탄성력은 아래. 무조건 탄성력의 방향은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탄성력의 크기를 볼 건데, 탄성력은 용수철마다 달라요. 잘 늘어나는 용수철이 있고 잘 안 늘어나는 용수철이 있다. 그치? 그래서 용수철마다 달라. 그래서 우리가 앞에 상수값을 하나 붙여줄 건데요. F는 용수철 상수. 용수철 상수라는 거는 얘가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용수철마다 달라요. 이거는 문제에서 줄 거예요. 되겠죠? 용수철마다 달라요. 용수철 상수가 크다라는 거는 잘 안 늘어난다는 거. 용수철 상수가 작다라는 거는 잘 늘어난다는 거. 그래서 탄성력은 용수철 상수 곱하기 변형을 많이 시킬수록 힘이 커진다. 변형 길이. 변형을 많이 시킬수록 힘이 커지고 변형 조금 시킬수록 힘이 작아진다. 용수철 탄성력의 크기는 용수철 상수 곱하기 변형 길이. 이때 기호로 나타내 볼게. 용수철 상수는 K. 이거는 기억 안 해도 돼요. 용수철 상수는 K. 변형 길이는 X로 쓸 거야. X. 그래서 탄성력 F는 용수철 상수 곱하기 변형 길이 KX. 여기서 F는 KX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 안에 뜻이 뭔지를 외워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탄성력 크기 나타낼 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줄 건데 왜 붙여주냐면 아까 탄성력의 방향은 어디라고요? 반대쪽. 반대쪽. 이때 이 마이너스는 음의 값을 나타내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이 마이너스는 이때 이 힘은 운동의 반대 방향이에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음의 값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방향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탄성력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없애고 KX만 구해줘야 돼요. 알겠어? 마이너스는 운동의 반대 방향이다 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은 내가 수직으로 용서를 매달아 볼게요. 여기에 추를 하나씩 달 건데 첫 번째는 추를 하나만 달 거고 두 번째는 추를 2개 매달 거예요. 세 번째는 추를 3개 매달 거예요. 어떤 게 제일 많이 늘어날까? 세 개. 무거운 게 매달리면은 용철 많이 잡아 당겨지겠지. 그러면 탄성력의 크기는 누가 제일 커요? 세 개. 탄성력의 크기 왜 제일 커요? 많이 늘어. 끌어당기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우리가 저 식으로 말해주면은 변형 길이가 크기 때문이죠. 변형 길이. 무거운 추를 매달면은 변형 많이 되니까 변형 길이가 커서 탄성력이 커진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죠. 즉, 이 용수철에 매단 추의 무게와 용수철의 변형 길이는 서로 비례하죠. 이 기호는 비례한다라는 뜻이에요. 비례. 추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변형 길이가 커지고요. 많이 늘어나고요. 추의 무게가 작을수록 한 개 매달수록 변형은 조금만 돼요. 변형 길이는 작아져요. 두 개는 비례 관계에 있고 변형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추의 무게는 탄성력이랑도 비례해요. 추의 무게 커지면요 탄성력 커지고요. 추의 무게 작아지면요 탄성력도 작아져요. 그치? 우리 방금 했던 얘기 똑같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x
X축이 무게, Y축이 변형 길이 또는 탄성력. 정비례하기 때문에 요렇게 무게 커지면은 변형 길이 커진다. 요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프.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혹시 질문 있는 사람? 근데 아까 전에 12쪽에서 12초겠다. 6번의 디귿에 응. 장대 높이를 할 때 장대를 읽는다 그러는데 그게 결국은 중력을 올라가니까 중력을 작용하게 하잖아요. 장대 높이 뛰기 할 때 장대를 사용하는 거는 장대는 용수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장대가 딱딱한 막대를 사용하잖아? 그러면은 높이 뛰기 잘 안 돼요. 장대를 사용할 때 장대는 휘어져요. 장대 유연해 보이서 유연해. 휘어져. 휘어져. 휘어져서 휘어졌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그래서 장대 높이 뛰기는 중력이 아니고 탄성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휘어졌네? 원래대로 돌아가야겠다. 앞으로 가야지. 이러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딱딱한 거 쓰면 안 늘어나면은 높이 가서 어디로 나아갈까요? 쭉 떨어지지. 저게 결국엔 그 중력이 작용하면서 그거를 해가지고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는 중력을 사용하는데 장대를 사용하는 게 탄성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대라는 것 자체가 휘어지는 걸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1페이지 오른쪽에 그거 나와 있어요. 11페이지 오른쪽에 6번 탄성력을 이용한 장치에 장대 높이 뛰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양궁도 이렇게 잡아당기죠? 잡아당기면 변형되었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팔이 앞으로 나가는 거. 얘도 탄성력. 자전거 안장 속에 우리가 의자 앉는 거 안장 속에 용수철이 있어. 이 용수철이 있는 이유는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길이 엄청 험난해. 이렇게 길이 험난하면은 나한테 충격을 많이 주잖아. 이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용수철이 해주는 거야. 그것도 탄성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탄성력을 이용한 거라는 거. 응? 네? 5분 남았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문제 풀어볼게요. 13페이지. 근데 그냥 넘어오시면 안 돼요. 네. 쌤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무게할 때 뉴턴을 사용하지 몸무게 말할 때는 뉴턴을 사용하는 거 아니죠? 아주 좋은 질문. 그래서 몸무게 나타낼 때는 킬로그램 사용하지. 잘못된 겁니다. 5개요. 그럼 이제부터 50뉴턴이라고 50뉴턴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죠.
1번 C, 2번 A, 10번에 5X5, 11번에 4N 오른쪽. 질량은 진짜 어디서 다 300회를 혹시 모르겠는 거, 풀이 필요한 거. 뭐? 다 이해했어? 진짜로? 쉬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것도 조금 있어요. 알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뒤에 계속 나갈게요.